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8회차 결과 1등이 무려 216명이 출연을 하면서 정말 더럽게 돈 안 되는 회차가 돼버렸습니다. 무승부라도 좀 터져줬어야 하는 경기들에서 너무나도 정배 결과가 떠버리면서 돈이 안 되는 회차가 돼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에서도 많은 분들의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 최종 픽 열심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19회차 대상 경기들의 국내 배당이 아마 월요일에 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8회차 결과를 보니까 딱히 배당을 안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사실상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없을 줄 알고 가족 여행을 좀 이 시기로 해외여행을 잡아 놨었는데, 계속해서 승무패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여행 준비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일단 4월 6일까지는 승무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19회차 이후에 4월 6일까지는 승무패가 있으면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제 최종 픽만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최종 픽 영상은 4월 7일 금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라는 점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들어보시고,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9회차에서 제가 선택한 최종 픽은 무조건 등수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최종 픽에서 좀 뭐 중복되는 거 좀 뺄 거 빼고 한 경기에서 뭐 3경기 정도 사이에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픽도 한번 추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일랜드 대 프랑스. 자, 일단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4대 0 대승을 기록을 했고, 사실상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바페가 주장이 되는 바람에 그리즈만이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주장을 찬다고 삐졌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변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프랑스의 승무 투픽으로 갔었는데,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음바페 선수의 어시스트로 그리즈만이 골을 기록을 하면서 환상의 콤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음바페, 프랑스의 새로운 주장이 네덜란드를 졸라했죠. 한마디로 음바페가 졸라패, 이런 경기였습니다. 이번 상대는 아일랜드를 상대하게 되는데, 아일랜드는 피파 랭킹 48위로 3위를 기록 중인 프랑스보다 순위가 훨씬 낮은 상대이고, 최근 경기 결과들을 보면 피파 랭킹 133위인 라트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으나 3대 2로 2실점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피파 랭킹 167위인 몰타를 상대로도 0대 1로 단 1득점밖에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아일랜드의 공격수 오바페미 선수의 경우 번리 소속으로 사실상 2부 리그에서는 25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이지만, 일부 리그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반 퍼거슨 선수는 브라이튼에서 10경기 출전 3골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딱히 공격이 위협적인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맷도어티 선수는 토트넘에서 아틀레티코로 이적을 해서 거의 경기를 뛰질 못했고, 노리치의 오모베미델리, 울버햄튼의 나단 콜린스 같은 수비 자원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일랜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폴란드 대 알바니아. 자, 일단 폴란드가 알바니아를 상대로 21년도에 2번 맞대결에서 2번 모두 승리를 했는데, 폴란드가 확실히 홈발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체코 홈에서의 경기는 3대 1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1분 만에 체코의 크레이치 선수에게 골을 먹히면서 뭔가 시작부터 꼬인 느낌의 경기였다라고 보이고, 이번 홈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의 봉인이 해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알바니아의 경우 공격 자원들이 소속팀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아사니 선수 K리그 광주에서 뛰고 있고, 우준희 선수는 라리가 2부 리그인 그라나다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세페리 선수는 사우디 리그, 그리고 세페리 선수는 우크라이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지엘린스키,
사우샘프튼에는 얀 베드나레, 아스톤 빌라의 매티 캐시 선수는 체코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폴란드가 홈에서만큼은 충분히 알바니아를 상대로는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선수 자원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폴란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몰도바 대 체코. 자, 우선 3번, 4번, 5번 경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3번, 4번, 5번 경기에서는 이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코는 폴란드를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한 만큼 공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파 랭킹 174위 몰도바를 상대로 이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에서 몰도바 대 페로제도 몰도바의 패배를 선택을 했었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몰도바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간신히 페루 제도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체코를 상대로 이변을 낸다라는 건 택도 없는 소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번은 몰도바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 4번 경기 스웨덴 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의 경우도 스웨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소속팀이 같은 선수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수비적으로는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승부도 받쳐서 가져갔었는데 끈끈하기는 개뿔 오스트리아한테 4대 1로 개털렸죠.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0대 3으로 패배를 한 스웨덴이 벨기에에 맞은 뺨 아제르바이잔에 푼다라는 마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벨기에는 세리에에서 15경기에서 3골을 기록 중인 루카쿠가 갑자기 미쳐서 한 경기에 3골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어쨌든 4번 경기 스웨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고 5번 경기 오스트리아 대 에스토니아 경기도 오스트리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는데 뭐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압도적으로 두드려 패는 모습을 보여줬고 맨유의 자비처가 멀티골, 호펜하임의 바움가트너, 프라이부르크의 그레고리치 선수가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슈팅만 무려 25개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1위 아제르바이잔이나 109위 에스토니아나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상대를 하기엔 너무 쉬운 상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번 경기도 오스트리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헝가리 대 불가리아. 자, 이 경기도 사실상 불가리아가 승리를 할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헝가리는 피파 랭킹 36위를 기록 중이고 불가리아는 71위를 기록 중인데 사실상 아주 옛날에나 불가리아가 축구 강국이지 뭐 사실 지금 현재의 느낌의 불가리아는 완전히 아니죠. 일단 몬테네그로와의 홈 경기에서도 딱히 이렇다 할 공격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0대 1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 헝가리 원정이라는 점과 헝가리는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소보슬라이 선수가 있고 프라이부르크의 롤란드 살라이 선수도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게 친숙한 공격 자원인 마틴 아담 선수가 있는데 사실상 마틴 아담 선수를 선발 자원으로 쓰기보단 롤란드 살라이 선수를 원톱에 놓고 공격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가리아를 상대로 패배할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승을 선택할 거냐 승무 투픽을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헝가리가 만약에 마티마단 선수를 원톱으로 경기를 한다면 생각보다 좀 답답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 불가리아 골키퍼가 보여준 선방 능력이라면 헝가리의 공세를 무실점으로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헝가리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스코틀랜드 대 스페인. 자, 스코틀랜드는 피파 랭킹 42위, 스페인은 11위를 기록 중이고 사실상 스코틀랜드가 선수 명단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생각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사우샘튼의 체아담스, 맨유의 맥토미니, 브라이튼의 길모어, 아스톤 빌라의 존 맥긴, 사우스햄튼의 암스트롱, 노리치의 케니 맥린, 수비 자원으로는 브랜드포드의 아로니키, 아스날의 키어런 티어니, 에버튼의 나단 패터슨, 리즈의 리암 쿠퍼 같은 프리미어리그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제가 명단을 쭉 불러드릴 때 뭔가를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리그 팀 소속이 많긴 한데 소속팀에서 그렇다 할 활약이 좋은 선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뭔가 짝퉁들을 모아놓은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스페인은 공격 자원의 셀타비고 아스파스 이번 시즌 12골, 레알 베티스의 이글레아시스 이번 시즌 12골,
호셀루 선수 12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알바로 모라타 선수 이번 시즌 10골,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6골을 기록 중으로 라리가에서 난다긴다 하는 골잡이들이 모였고 중원 자원의 맨시티의 로드리, 바르셀로나의 가비, 레알 마드리드의 다니 세바요스, 비아레알의 예레미 피노 뭐 다 소속팀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뽑힌 스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딱히 이변 없이 스코틀랜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웨일즈 대 라트비아. 자, 뭐 일단 피파 랭킹부터 약 100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기죠. 28위 웨일즈와 133위의 라트비아와의 경기이고 저는 이 경기에서 이 선수 하나만 보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웨일즈의 공격 자원인 노팅엄의 브레넌 존스. 야, 저는 뭐 이 선수 하나만 보고도 웨일즈의 승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21살의 어린 나이긴 하지만 마무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고 좀 더 좋은 팀으로 좀 곧 이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브레넌 존슨 선수 풀럼에서 이번 시즌 많은 중용을 받진 못했지만 스피드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은 다니엘 제임스 선수, 또한 수비적으로도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 노팅엄의 네코 윌리엄스, 본머스의 크레스 메판, 스타드렌의 조 로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 퀄리티부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팀 라트비아는 공격 자원들의 이번 시즌 활약이 없는 선수들이고 딱히 웨일즈 원정에 가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만한 선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웨일즈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4번 경기 코소보 대 안도라. 자, 일단 안도라는 가장 최근 경기에서 피파 랭킹 200위인 지브롤터를 상대로도 1대 0 패배를 기록을 했고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브롤터 상대로 졌지?' 생각을 해서 경기 기록들을 좀 찾아봤는데 주전 자원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퇴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로 지브롤터한테 밀리는 경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50이나 차이가 나는 코소보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이변이 기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홈팀 코소보에는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선수가 있죠. 바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 대갈박장인 무리키 선수가 코소보 소속입니다. 또한 나폴리의 김민재와 함께 수비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라흐마니 선수도 코소보죠.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아르메니아와 페로제도를 상대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경기들은 주전자원들이 출전을 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 기본적인 전력도 코소보가 앞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변 없이 코소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